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고전을 겪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성과 홍보에 나섭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콜로라도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세계 최대의 풍력타워 제조업체인 CS 윈드를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CS 윈드는 글로벌 풍력타워 점유율 1위인 한국 기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른바 마가, 공화당이 IRA 인프라법 등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면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CS 윈드 푸에블로 공장은 공화당 극우 강경파인 로벤 모버트 하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IRA 폐지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의 푸에블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터빈 타워 제조 공장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장 방문에는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도 초청받았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약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고 금값은 최근 6개월 사이 최고가로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2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날 102.747로 0.5% 떨어졌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이며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달러 지수는 이달 들어 3%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와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23%, 내년 5월 인하 가능성은 약 50%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미국 달러의 약세에 유로와 엔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0.1%포인트 하락한 4.761%를 기록해 수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금값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과 달러화 약세의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금 현물은 1.35% 올라 온스당 2,040달러 8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최고가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날 한때 38,000달러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미국 동부시간 28일 오후 7시 현재 24시간 전보다 1.57% 오른 37,8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 3년 동안 거의 4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 나온 주택을 찾기란 더 어려워져 같은 기간에 매물은 거의 20% 감소했습니다. 이제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지만 가격 하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구매력을 약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보유한 다수의 사람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택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물론 일정 부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미국만의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특징인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자리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기이한 모기지 문제로 인해 주택 소유자가 오래된 기존 대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게 주택 시장을 망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미국 모기지의 거의 95%가 고정이율이고 그중 4분의 3 이상은 기간이 30년입니다. 이율이 고정된 만큼 주택 소유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금리가 오르더라도 최대 30년 동안 월별 대출 상환액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 모기지 대부분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해 대출자는 금리가 내려가면 간단히 재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로서는 위험 없이 고정금리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오직 미국만이 이처럼 극단적인 승자와 패자 시스템을 가져 신규 구매자는 7.5% 이상의 대출 비용에 직면하는 반면 기존 모기지 보유자의 3분의 2 정도는 4% 미만을 적용받습니다. 이럴 경우 40만 달러짜리 주택의 경우 월 할부금은 대체로 1,000달러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런 제도는 기존 소유자가 시장에 주택을 내놓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덩달아 주택 시장도 얼어붙게 됩니다.
실제로 전국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해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졸리 스타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자 국내 갱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 2월까지 단기 취업 비자 약 2만 개로 시범 사업을 한 뒤 더 많은 취업 비자 유형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을 과거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은 영사관 직원이 단기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무부는 2022 회계연도에 거의 700만 개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인터뷰를 면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여권에 부착하는 종이 비자 대신 디지털 비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나이스 JB 플라자에 위치한 IM 뷰티 스쿨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펩사 운영 자격을 획득해 향후 한인 사회를 비롯해 여러 타 커뮤니티에서의 학교 등록이 늘어날 것 등 많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4달 안으로 등록 학생들의 연방정부 학자금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해지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한 워런 송 디렉터는 지난 2019년 4월 연방교육부에 재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 2022년 2월 그 신청 자격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20일 드디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운영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정부 자금으로 학생 학비와 재반 비용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를 졸업할 때까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자금은 펠그랜트와 다이렉트 론 두 가지로 나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런송 디렉터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모든 규정에 부합하는 학교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회사의 재정 상태, 학생과 교수 비율, 학과 커리큘럼, 졸업생 배출 현황 등 기술학교로서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런송 디렉터는 펩사 자격 획득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미용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졸업 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일을 꾸준히 추진해 동포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3곳의 바디샵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6년에 걸쳐 300만여 달러의 소득을 누락시킨 채 세금 보고를 해 100만 달러의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7일 연방검찰은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신모 씨가 허위 세금 보고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신 씨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G 오토바리, T 오토바리, V 오토바리 등 3곳의 바디샵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300만여 달러를 보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바디샵 서비스 후 받은 체크들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책 캐싱 업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신 씨는 연방국세청 범죄조사국의 수사 끝에 탈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시카고에 갑자기 강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시 당국이 경찰서와 길거리 텐트 등에서 지내고 있는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교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28일 언론들에 따르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날 유니티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인 긴급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지역 교회가 불법 입국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시장은 협력 관계를 체결한 17개 교회에 각각 20명가량의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맡기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주민들은 교회를 임시 거처 삼아 지내면서 법률 문제, 주택, 일자리 등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슨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 기부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35만 달러가 모금됐고 내년 1월까지 10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는 성역도시, 즉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를 자처하며 대거 수용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존슨 시장은 지난 15일 불법 입국자들이 시가 제공한 임시보호소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작년 8월 이후 미국 남부 국경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불법 입국자 수는 2만 2천여 명, 이 가운데 1,300명가량은 아직 시내 경찰서와 오헤어 국제공항 등을 거쳐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오전 3시에서 오전 7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야간 주차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는 표지판이 게시되며 무단 주차를 한 차량에는 티켓을 발부하고 견인되며 최소 $150의 견인 비용과 $60의 벌금, 하루 보관 수수료 $25가 부과됩니다. 이 금지령은 눈과 관계없이 실시하며 긴급 차량과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운전자, 보행자 및 기타 여행자의 위험한 상황을 줄여 매년 겨울 공공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차금지 구역을 위반한 차량은 견인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500마일의 주요 거리에 대해 별도의 눈 관련 주차금지인 2인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눈이 2인치 이상 쌓이면 시간이나 날짜에 상관없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간 주차 금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시카고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12월에 시카고 미술관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12월 22일까지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아트 인스티튜트를 무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약하고 주문의 청구서 수신 주소 부문에 우편 번호를 입력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당일 입장 데스크에서 무료로 티켓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8일 레이크 한인장로교회 부설 생생실버대학이 가을학기 종강 예배 및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이 교회 박규환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정규열 교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정 교장은 100세 청춘을 즐기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내일의 삶을 찾는 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작은 음악회에는 바리톤 이수영 씨의 10월 어느 멋진 날에가 무대의 풍성함을 보여주었으며 크로마 하프, 노래, 하모니카, 민창, 성가, 합창, 오카리나 등 그간 학생으로 배운 실력들을 마음껏 뽐내는 무대로 또 다른 의미를 더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생실버 아카데미 2024년도 봄학기는 3월 5일 개강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11월 29일 수요일자 미주판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을 맞아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포럼의 조 원장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가 로컬 기사로 실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한인 불체자 수가 1,050만 명에 이른다는 기사와 함께 휴전 이틀 연장에도 교전 재개를 벼르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종교면에는 강연찬 미국에 온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의 인터뷰와 저주와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의 미주 한인장로 선교회 송치홍 장로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미주 지역 소식을 전하는 미주판 비면. 미국 기업들이 직원 복귀를 위해 반려동물을 돌보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내년 미국 내 국채 2자리 수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모기지 시장과 고용 소식 등이 경제면 읽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입시대회 과외 활동은 9학년부터 시작하라는 내용의 교육 정보가 실렸습니다. 매매, 구인, 구직 등 다양한 정보의 창고, 생활 안내 광고가 전면 페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판 페이지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소식과 함께 환경 정치 소식이 풍성합니다. 독전2 브라이언 역을 열어낸 차승원이 연예 스포츠맨 표지 기사를 장식했습니다. 1박 2일 솔로 지옥 3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의 치매 진단. 가장 많은 발행 부스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